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루돌프 슈타이너의 카르마의 계시 강연록 일부를 가지고 좀 짚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과응보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더 깊고 복잡한 카르마의 세계랄까요? 맞아요. 그 슈타이너가 말하는 카르마는 단순히 내가 뭘 했으니 바로 결과가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즉각적인 게 아니라. 네, 행위의 원인이랑 그 결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인식하는 개인성,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그걸 넘어서는 더 깊은 개체성, 인디비주얼리티 이게 작용한다고 봤어요. 개체성. 네. 그 더 깊은 자아가 작용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일단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카르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불만족이 아주 오래전, 심지어 잊어버린 경험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 강연록에 나온 예시처럼 어떤 사람이 직업을 바꿨는데 한 5년쯤 지나서 갑자기 막 이유 없는 권태감을 느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직업을 바꾼 그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3살, 14살. 그때 뭔가 강하게 원했지만 억눌렀던 다른 열망? 아, 10대 시절의 어떤 경험이 네. 그게 해소되지 않고 내면에 남아있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권태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시간차를 두고 작용하는 카르마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서 이런 연결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슈타이너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건강이나 질병 문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에테르체, 아스트라이체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질병 역시 카르마랑 아주 깊게 연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물리적인 원인 말고요. 네네, 그런 거 왜? 과거 생애에서 했던 행동이나 겪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 생명력을 주관하는 에테르체, 아니면 감정이나 욕망을 담당하는 아스트랄체, 이런 영역에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생애의 불균형이 다음 생애 몸에 영향을 준다.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한데요. 카마로카라는 개념도 나왔었고요. 아, 네. 슈타이너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카마로카라는 어떤 영적인 영역을 통과하는데요. 카마로카. 거기서 지난 삶, 특히 해소되지 못했던 감정이나 잘못된 행동 같은 것들을 아주 강렬하게 다시 체험하면서 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아, 약간 삶을 복귀하는 듯한?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강렬한 경험들이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거죠. 그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특정 장기나 신체 시스템의 약점, 그러니까 질병의 소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게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다니? 네. 슈타이너는 이런 불균형을 만드는 경향성을 그 루시퍼적 영향, 환상이나 교만 같은 거요. 아니면 아리만적 영향, 이건 좀 더 물질주의나 오류 쪽이죠. 이런 힘들과 연결짓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이나 불균형이 다음 생에 어떤 육체적 취약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폐결핵 치유 과정에서 보이는 그 석회화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 몸 안의 치유력이 아리만적인 힘, 그러니까 외부의 부정적인 힘과 싸우는 증거로 본다는 설명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질병 자체가 어쩌면 균형을 회복하려는 몸의 노력일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은 좀 다르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인데 하등동물, 도롱뇽 같은 거 있잖아요. 트리톤, 이런 애들은 몸 일부가 잘려도 금방 재생하죠. 네, 그렇죠. 근데 고등동물로 갈수록 그리고 특히 인간에게서는 에테르체의 그런 즉각적인 치유력이 약해진다고 봐요. 육체랑 에테르체가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카르마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사고나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카르마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슈타이너는 그럴 가능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표면의식, 그 개인성 밑에 있는 더 깊은 개체성이요. 네, 그 개체성? 그 개체성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어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거나 아니면 성장에 꼭 필요한 어떤 경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간다고요? 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이라든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라든지 마치 깊은 내면에서는 이 경험이 필요해 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와, 그건 진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나 안전조치 같은 예방 노력이 의미 없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네. 오히려 그런 노력 자체가 인류 의식이 발전해 왔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건들 속에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목적이나 인과관계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개인의 자유의지랑 카르마 작은 필연성 사이에 그 미묘한 지점이네요. 네, 복잡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별과 카르마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남자는 여자의 카르마, 여자는 남자의 카르마다. 이 말이 되게 강렬했어요. 네. 그 표현이 인상적이죠. 슈타이너는 남성으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겪는 경험의 방식이 그 영혼에 각인되는 깊이가 좀 다르다고 봤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면 여성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좀 더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험은 영혼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이게 좀 더 구조화되고 외향적인 경향, 그러니까 남성적 특성을 가진 육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적 경험이 다음 생에 남성적 육체 형성에 영향을 준다. 네, 반대로 남성의 경험은 보통 더 지성적이고 외부 활동 중심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영혼에는 상대적으로 덜 깊게 각인된대요. 네.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좀 더 유연하고 내면적인 영성을 담을 수 있는, 즉 여성적 특성의 육체를 형성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 성역할 고정관념처럼 들릴 위험도 약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각 성별의 삶에서 얻는 경험의 질적인 차이가 다음 생의 성향, 그러니까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카르마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봐야겠군요.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빛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모든 걸 아우르는 근본 원리처럼 설명됐죠. 맞아요. 슈타이너는 결국 이 지구 존재, 우주의 근본 요소를 빛과 사랑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 있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응축된 빛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물질이 빛이다. 네. 그리고 우리의 영혼적인 측면, 정신적인 것은 변형된 사랑의 발현이라고 봤고요. 그럼 건강은 뭔가요? 건강은 이 빛, 즉 물질적인 요소와 사랑, 영혼적인 요소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 상태인 거죠. 균형. 네. 그래서 치유라는 건 외부에서 오는 순수한 빛, 예를 들면은 자연요법이나 좋은 약초 같은 거요. 그런 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타적인 행동이나 희생 같은 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어진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방대한 이야기네요. 오늘 저희가 슈타이너의 관점을 통해서 카르마라는 개념이 개인의 삶, 건강, 성별,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 얼마나 깊고 넓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의 경험이 과거 생애의 결과일 수 있고 또 그게 미래 생애의 원인이 되고 이 모든 게 또 빛과 사랑이라는 더 근원적인 힘 안에서 이루어진다.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 핵심은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죠.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인류 전체, 더 나아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설명하기 힘든 끌림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마주했을 때 그 이면에 혹시 다른 차원의 의미나 연결고리가 숨어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성찰의 기회가 된다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